안녕하세요. 동남아TV 이재호입니다. 근래까지 전염병에 대한 동남아 국가들의 대응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경제연구원이다 보니 이제부터는 또 경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동남아의 경제 규모, 경제 성장, 소득 수준 등 여러 가지 경제 통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아직까지도 동남아의 경제 수준에 대해서 뭐 좀 못 사는 나라나 아직까지 농사를 많이 짓는다거나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동남아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의 주요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은 지 꽤나 오래되었고요. 우리와의 파트너십에서도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거시경제 규모, 그리고 성장률, 그리고 소득 수준 등 동남아 경제의 궤과를 보여드리는 자료가 될 텐데요. 오늘의 시작으로 동남아에 대한 여러 경제 관련 컨텐츠들을 본격적으로 공유하는 것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 통계도 또한 아세안 키 피겨스 2019를 기반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파워포인트로 활용하지 않고 원 자료를 바로 보여드리는 형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면요, 6번 이코노미에서 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GDP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림 6-1에 보면은 GDP 규모 순서대로 세 10대 국가를 이렇게 나열해놨습니다. 아세안은 한 5위 정도 규모를 보여주고요. 물론 미국이 제일 크고 중국, 일본, 독일 순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5위 정도 규모의 아세안이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규모의 성장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GDP 규모는 이렇게 쭉 꾸준히 증가를 해서 규모는 3조 달러 정도에 육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여기는 이제 1인당 국민 소득을 나타내는 건데요. 2018년 기준으로 4,600달러 정도. 예. 이 정도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꾸준한 성장세죠. 예. 자, 그리고 이 아세안의 10개 국가별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경제 비중을 가진 국가는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 예, 인도네시아 하나가 34.9% 거의 35%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요. 그리고 태국이 17% 정도, 싱가폴, 말레이시아 순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베트남에 대한 우리 경제 교류가 많아서 베트남의 비중이 높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생각으로 베트남은 경제 규모 자체는 뒷순위로 많이 밀려 있죠. 1인당 국민 소득 수준입니다. 대부분 꾸준히 성장을 합니다. 예, 일시적으로 이렇게 등락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재미난 게 산유국인 브루나이는 근래 감소를 했습니다. 5만 불에 육박하는 소득 수준을 보였는데 3만 불대로. 요거는 이제 브루나이의 독특한 경제 구조 때문인데요. 브루나이는 석유하고 가스에 크게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원유 가격이 안 좋으면은 이게 바로 국민소득이 반영이 됩니다. 물론 소득 수준이 제일 높은 지역은 싱가포르입니다. 6만 불이 넘었네요. 6만 5천 불 정도 되네요. 그리고 이제 낮은 국가들은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같은 국가들이 이렇게 낮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말레이시아가 3위 정도의 10,000불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고, 그 바로 밑에 6,700불 정도로 태국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 경제 성장률인데요. 평균적으로 한 5% 정도의 성장률을 보여줍니다.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같은 국가들이 이쪽 한번 보시죠. 7% 정도의 성장률을 보여줍니다. 라오스 6.3%, 미얀마, 베트남 7%이 정도 이렇게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성장률이 낮은 국가가 이제 브루나이 여기 마이너스 성장률도 나왔네요. 이 유가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워낙 이제 성장률 소득 수준이 높아서 높은 성장률을 내기가 힘든 국가는 이제 싱가포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태국 같은 경우에 한 4%. 2019년에는 태국이 4%까지 이렇게 성장률을 못 냈는데 태국 같은 경우에 하루 날을 잡아서 별도로 한번 태국의 근래 저성장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경제가 이제 어떤 산업별로 어떤 비중을 가지는지를 이제 대략적으로 보여지는, 우리가 보통 1, 2, 3차 산업이라 그러죠. 예. 아세안에서는 주로 이제 농업, 제조업, 서비스로 구분을 하는데, 우리 그냥 간단하게 1, 2, 3차 산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보면 13% 정도가 1차 산업, 그리고 40% 정도 2차 산업, 나머지 46.6% 이게 3차 산업, 이렇게 비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남아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농업에 대한 이미지가 센데, 사실 농업은 10%를 살짝 넘는 수준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의 뭐 2018년까지 오면서 서비스 비중이 쭉 한 4, 5% 정도 늘어나서 절반 이상을 서비스가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조업과 서비스가 주도하는 그런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업 부분은 이게 수산업 부분까지 다 넣은 겁니다. 한 10%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 비중 계속 줄어들고 2차 산업과 3차 산업이 주도하는 그런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별로도 한번 보면은 재밌는데요. 자, 국별로 보면은, 자, 브루나이 같은 경우 농업이 없죠. 예, 소규모 도시국가는 농업이 없고, 이 제조업은 광공업을 포함한 거라, 예, 62.9%이 정도가, 이게 거의 다 석유와 가스를 의미하는 걸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개발 국가일수록 이 농업 비중이 아직까지 좀 높은 국가들이 있습니다. 미얀마 같은 경우에 아직 24% 정도 농업이 남아 있고요. 그러나 이제 뭐 태국 같은 경우 6.2% 이렇게, 예, 낮은 비중이죠. 예, 태국은 이제 대표적인 서비스와 제조업을 아세안에서 이끄는 나라라 낮은 편이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덩치가 아주 큰데 아직도 농업이 12.5% 정도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반면 요 제조업 비중이 좀 낮은 게 좀 아쉽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아세안의 경제의 큰 그림, 대략적인 큰 그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무역 관련한 것들, 투자 관련한 것들까지 해서 좀 더 상세한 그림을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